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일단 소스가 다르고 뒷다리가 다르고 뒷가 다르고 피스가 다르고 셰프 스테이지에 끝나는 스가 다르고 클래시에다가 훨씬 더 좋은 거 같은데. 저 정말 모르겠거든요. 또박. 오늘은 모니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 벤큐 MA320U, MA270S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스펙표만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막상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일 마주치면 그때부터 진짜 느낌이 나옵니다. 아, 이게 진짜 나랑 오래 갈 수 있을까? 이걸 보게 되거든요. 사용하는 모니터는 작업할 때 덜 귀찮아야 하고 덜 피곤해하고 덜 짜증나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은 잘하는데 말도 잘 듣는 모니터여야 합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벤큐 MA 신제품 모니터 런칭 행사 때였습니다. 그 이전에 애플 매장에서도 아마 봤을 텐데 그때는 많이 인지가 안 된 것 같아요. 당시에 나왔던 MA270S 제품과 나란히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갖게 된 것은요. 결국은 돌고 돌아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로 오게 되었습니다. 직접 사용하면서 느꼈던 차이점과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먼저 화질 얘기부터 해보죠. 벤큐 MA320U, MA270S 둘 다 맥용으로 꽤 잘 나온 모니터이고요. 실제로 제가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화면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MA320U를 사용하면서는요, 32인치의 4K라서 화면을 넓게 쓰면서도 편집하기에 분명 좋았습니다. 타임라인도 넉넉하게 펼쳐지고 여러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할 때는 확실히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업 공간이 넓다는 점만 놓고 보면 MA320U도 꽤나 매력적이었습니다. 27인치로 넘어오면서 처음에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화면이 물리적으로 작아지니까 예전처럼 넓게 펼쳐진다는 느낌은 좀 덜했거든요. 하지만 27인치 5K를 한 번 쓰고 나면 역체감이 꽤 큽니다. 선명도가 워낙 좋아서 다시 32인치 4K로 돌아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한번 맛들인 눈은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죠. 벤큐 MA270S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둘 다 27인치 5K입니다. PPI가 동일한 218 PPI예요. 둘 다 충분히 선명합니다. 하지만 막상 써보면 느낌이 좀 달랐는데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더 유리처럼 매끈하고 화면 전체가 한층 더 정제된 느낌이 있습니다. MA270S도 충분히 좋은데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뭔가 더 애플답다란 느낌이 있어요. 패널에서도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이 벤큐에서 만든 패널도 분명 좋은 패널이에요. 그런데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와 나란히 놓고 보면 화면 가장자리 쪽에서 느껴지는 균일감이 조금 다릅니다. 벤큐는 화면 전체가 꽉 차게 밝게 퍼지는 느낌보다는 가장자리로 갈수록 미세하게 톤이 달라지는 인상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비니팅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균일하게 밝다는 인상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쪽이 더 강합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화면 전체가 한 번에 정리된 느낌이 있어서요. 가장자리까지도 더 거룩해 보이고 더 단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같은 5K, 같은 맥용 모니터라 해도 실제로 마주쳤을 때에는 그 받는 인상이 꽤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패널 질감이에요. 벤큐의 나노 글로시도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랑은 결이 좀 다릅니다. 벤큐는 느낌이 뭐냐면 이 글로시를 잘 다듬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만든 쪽이에요. 즉, 후 가공된 느낌이고요. 유리 위에 정교하게 손질을 해놓은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원래 그렇다라는 느낌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유리감, 있는 그대로의 화면감, 애플 특유의 말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쓰다가 벤큐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좋다. 분명히 좋다. 근데 뭔가 살짝 다르다. 이런 역체감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암비 숫자만 보면 스펙 자체가 벤큐가 더 유리한 편인데 문제는 숫자가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애플만의 그 느낌은 애플만이 낼 수 있는 거죠. 이건 직접 써본 사람은 아마 알 듯합니다. 말로 설명하면 다 비슷비슷한데
막상 눈으로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주사율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뱅큐 MA270S 제품의 주사율은 70Hz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60Hz입니다. 10Hz 정도와 차이가 나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차이는 좀 미미했어요. 만약에 120Hz 정도의 주사율이었다 한다면 역체감이 심했겠지만 이 정도는 영상 편집하는 데는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뱅큐에서 주사율을 더 올려서 만들었다 한다면 이 부분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밝기에 대한 부분도 다릅니다. 이 MA 신제품 런칭 행사에서 뱅큐 제품과 나란히 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제품 MA270S는 450니트였고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무려 600니트입니다. 150니트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실제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밝기의 차이는 꽤 느껴집니다. 물론 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눈에 무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니트 값은 최대값으로 놓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데스크 테리어에 꽤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책상이 예뻐야 일할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하루에 제일 오래 보는 게 모니터인데 그 모니터가 마음에 안 들면 예쁘지 않다 한다면 은근히 기분이 깎입니다. 뱅큐와의 가장 크게 다른 점도 결국 디자인이었어요. 뱅큐는 모니터 하단이 앞으로 턱이 나온 느낌이 있는데 예전부터 이런 걸 일부에서는 주걱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표현 모르고 지냈었는데 이번에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보니까 딱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전체가 통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합니다. 이런 디자인 자체가 심미적으로 얼마나 차분함을 주고 얼마나 심플함을 더해주는지 모릅니다. 별거 아닌 것에서 명품의 차이가 느끼거든요. 매일 앉아서 작업하는 공간, 화면이 예쁘다는 건 단순히 보기 좋은 수준이 아니라 책상 위 전체 분위기를 정리해주고요. 작업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단순한 한 모니터라고 하기보다 공간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오브제에 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마감 재질에서도 차이가 꽤 크죠. 뱅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플라스틱 마감이 아쉽습니다. 실제로 모니터를 만질 일은 거의 없긴 하죠. 하지만 가끔가다 이 엘리베이션으로 높낮이를 움직일 때나 위치를 조금씩 바꿀 때 그때마다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느낌이 올라오면 아쉬움이 그때 확 느껴집니다. 이건 직접 손이 닿는 순간보다도 움직일 때 느껴지는 질감에서 더 티가 나더라고요. 뱅큐의 모니터는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이면서 이 색감만 실버톤으로 맞춘 느낌이라 그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멀리서 보면 괜찮아요. 가까이서 만져보면 역시 플라스틱이라는 인상이 바로 올라옵니다. 하단에 물건을 거치하라고 설계되어 있는 고무 패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뭘 올려두고 써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베이스 구성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뒤태도 차이가 크죠. 뱅큐는 제법 두툼합니다. 모니터 패널 설계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아쉽습니다.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와 비교하면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완전히 밀린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애플은 뒤에서 봐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습니다. MA270S를 사용하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좌측 하단에 있는 센서입니다. 이게 주변광 센서라고 하는데 MA320U에서는 모니터 상단 쪽에 최대한 눈에 안 띄게 들어가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MA270S는 이 센서가 좌측 하단에 꽤 노출된 느낌이라 처음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설계상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드러나게 배치했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기본 스탠드로는 틸트 조절만 가능해요. 높이 조절이나 배사 마운트를 원한다면 옵션이 기가 막혀집니다. 비싸져요. 그것도 구매 시점에 결정해야 하는 방식이라 이 나중에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애플 변태스러워요. 반면에 뱅큐 MA270S는 높이 조절, 틸트, 스윕을 피봇까지 기본 스탠드에서 다 됩니다. 이건 확실히 실용적인 강점이에요. 디자인만 놓고 보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앞서지만 이 부분만큼은 뱅큐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스피커가 들어보면 너무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Time is barely on our side. We'll go
through the haze, and on we'll go. Hold me 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We'll go to the wastelands, through the haze, and on we'll go. 공식 스펙상으로도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6개 스피커 시스템, 포스 캔슬링 우퍼 4개와 트위터 2개가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일반 모니터 내장 스피커랑은 아예 급이 다르다고 봐야 해요. 별도 스피커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니까요. 작업할 때 책상도 덜 복잡해집니다. 벤큐는 내장 스피커가 있습니다. 물론 벤큐도 좋았어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듣기 전까진 말이죠. 자,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12메가픽셀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센터 스테이지 기능도 지원하고요. 처음 활용할 때 모니터 웬 카메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이 내용을 어디서 써봤냐면 카카오톡에서 써봤어요. 화상통화할 때 써봤는데 따로 캠이 없어도 되니까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이 더 단정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엘가토에서 4K 페이스캠을 받아가지고 리뷰를 준비 중인데 사실 이 제품이 크게 필요가 없어지겠더라고요.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단정함이 있습니다. 자, 맥 스튜디오와의 호환성도 생각해 볼게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그냥 맥의 일부 같은 느낌이에요. 밝기 조절, 볼륨 조절, 연결감, 전체적인 일체감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뭔가 따로 설정하고 우회하고 이런 게 적어요. 그냥 연결하면 이제 우리 한 팀이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벤큐는 디스플레이 파일럿 2 앱이 있긴 합니다. 이 연결할 때 맥북에 맞춰서 색감이나 색 영역을 맞춰주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큰 장점이에요. 이 벤큐 입장에서는 이걸 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실제 써보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앱이 없다면요, 맥과 같은 색감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무조건 한 번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한 번은 손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꽂으면 끝이에요. 포트의 다양성 면에서는 당연히 벤큐입니다.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깔끔한 대신 포트 구성이 좀 답답한 편이죠. 확실한 한계가 느껴집니다. 공식 스펙 기준으로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썬더볼트 업스트림 1개와 USB-C 다운스트림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벤큐 MA270S는 맥의 친화적인 허브 역할을 강조하고요. 더 넉넉한 확장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엘가토 스트림덱 플러스에 USB 허브를 달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포트가 부족한 분들한테는 벤큐 모니터가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건 성향 차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니터 하나로 최대한 단정하게 가고 싶다, 그럼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죠. 포트까지 좀 넉넉하게 챙기고 싶다, 그러면 벤큐 쪽이 더 실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팅 속도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작은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좌우하기도 합니다. 모니터 부팅 속도도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체감상 꽤 빠릅니다. 이 맥에 연결하면 바로 받아주는 느낌이죠. 깨우기를 했을 때 화면이 바로 뜨는 그런 빠름이 있어요. 벤큐는 이 부팅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제가 시간까지 일일이 재어보진 않았는데 적어도 한 3초에서 5초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그런 답답함이 적습니다. 서버 총평입니다. 애플 제품을 두고 감성템이다, 애플 빠를 위한 제품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적용시키면 어떨까? 제 생각에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단순히 예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유의 호환성과 깔끔함, 아주 잘 설계해놨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인 화질, 패널, 음향,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성능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는 정말 많죠. 그런데 왜 애플처럼 이런 느낌은 못 살리고 왜 지금까지 못 만들어내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 제작된 이 제품을 제가 2026년도에 사용하면서 그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단순히 감성템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완성도 높은 제품을 계속 못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애플만의 설계력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제가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만한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이만한 디자인과 마감이 없습니다. 이만한 만족감이 없습니다. 벤큐 제품을 거쳐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오게 된 직접적인 소감이었습니다.
여타 다른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